자, 그 다음에 챕터 15의 3번을 보도록 합시다. The cognitive view of motivation. 자, 동기부여의 인지적 관점. 참 말이 어렵죠, 그렇죠? 요거 써야 되겠다. 요거 써볼게요. 다시 동기부여의 인지적 관점. 동기부여의 인지적 관점은 암시한다. Individuals are motivated. 자, 개인이란 동기부여를 받는다 이런 뜻이죠. 개인이란 동기가 부여된다. To understand the world.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to have control over. 자, 이게 컨트롤을 가지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their lives. 그들 삶에 대한 어떤 통제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to be self-directed. self-directed 하게 되면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이라는 형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상태이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일단 제목부터 동기부여의 인지적 관점이, 인지라는 게 뭐예요? 인지는 아는 것이죠. 아는 것. 아는 것, 뭐 느끼는 것, 인식하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을 그대로 들어보면 동기부여의 인지적 관점을 좀 쉽게 말하면 동기부여가 무엇인가 하는 관점 이런 거죠. 동기부여에 대해서 인식하는 관점. 이걸 쉽게 말하면 이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하면 동기부여가 뭐냐 이거죠. 그리고 뒤쪽에서는 이게 to 부정사의 부사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뭐냐 이고 또 왜 생기는데 동기부여가 왜 생기는데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인지적 관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좀 다르게 말해볼까? 동기부여에 대한 이해 또는 인식. 결국 이게 인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나온 이 단어를 이렇게 인식해야 돼. 아,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동기부여가 도대체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근데 이게 이제 암시한 내용이 뭐냐면 개인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받는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걸 정리해 볼까? 개인은 개인의 동기부여, 개인이 동기를 가지는 이유겠죠. 맞죠? 개인의 동기부여 목적, 개인적 동기부여 목적이라는 것은 세상 이해, 그 다음에 본인의 삶, 자기 삶 통제, 자기 삶을 지가 통제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방향 설정, 자기 방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야. 그렇지? 설정이다. 그래서 개인들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한다. 동기를 가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Cognitive theorist. 여기 이론학자들 뭐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지적 이론가들은 자, 스트레스니 강조하다는 뜻이죠. 인지 이론가들은 강조한다. 뭘 강조하냐면 개인들이 동기부여를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한다. They experience. 그들이 경험할 때 이렇게 되겠죠. 뭐를요? 인지적 dis 이렇게 끊기죠. equilibrium 이게 균형이잖아요. 근데 dis니까 균형이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불균형 또는 뭐 불안정 이런 뜻이겠죠. 불균형이나 불안정, 불평등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인지적 불평등, 불균형을 만나게 되었을 때, 동기를 부여받는다라고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인지 이론가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에서 보면
여기 위에 것들하고 생각해 보면 이게 동기부여의 인지적 시점이 이 인지 이론 학자들이 하는 소리 아니겠어? 그 위쪽에서 보면 세상을 이해하거나 뭐 이런 목적들에서 개인이 동기부여를 받는데 목적이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 이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냐면 얘들이 무엇을 경험할 때냐면 인지적 불균형을 경험할 텐데 이거는 인지적 불균형이 뭔지는 일단 그냥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인지라는 게 아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그 아는 것에 있어서 불균형이 생길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러니까 불균형이라는 것은 얘들아 저울을 생각하면 돼요. 왼쪽과 오른쪽 있잖아요. 근데 평형을 이루지 못할 때 그게 불균형인 거야. 알겠지? 이게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야. 자, 근데 뒤에 보니까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그 불균형 속에서 그들은 찾으려고 한다, 노력한다는 거죠. 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해석을 하면 이래요. 그들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인지적 불균형인데요. 이게 뭔 소린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알겠지? 근데 이 인지적 불균형의 특성은 뭐냐면 자, 여기 정리를 우리말 해볼게요. 개인의 동기부여 시기가 언제냐면 인지적 불균형을 경험할 때인데 이 인지적 불균형의 내용이 뭐냐면 이 속에서 그 개인들은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거야. 이 내용을 보면 인지적 불균형 속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될 때 그때 동기가 부여된다 이런 뜻이거든. 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모르지.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인지적 불균형 속에서 문제 해결 방법 모색해. 개인은 그렇대. 오케이? 이거를 좀 풀면 아마도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가 아는 거랑 경험하는 게 좀 다르겠지. 근데 거기서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지. 그때 투지가 생기겠지. 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불필요하고요. 여기서는 인지적 불균형이 뭐냐 하는 거지. 인지적 불균형이 뭐냐. 소설 쓸 필요 없고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야. 인위치니까 그 속에서.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뭔가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뭔 소리인지 더 읽어볼게요. 인지 불균형이라는 것은 이제 또 더 나오네요. 자세히 나오네요. 일어난다. 인지 불균형은 언제 일어나냐면 학생들이 깨달았을 때 일어난다. They need to know. 그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More about a particular subject.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될 때 그때 인지 불균형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인지 불균형이 문제 해결이잖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어떤 그런 환경이잖아요. 인지 불균형이. 근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될 때, 자, 이 학생이라 나왔어요. 인지 불균형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 그 속에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데, 근데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데 또 하나 알게 된 게 뭐냐면 더 많이 알아야 돼. 여기서 이제 이럴 때 인지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인지 불균형 속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인데 문제 해결 방식을 모색하다 보니까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오케이? 다시
인지 불균형 속에서 인위치니까 인지 불균형 속에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데 근데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얘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또 인지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이 글 자체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 예를 들어서 using a computer to prepare a class report. 자,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야. 숙제하려고. 그렇죠? 예, 클래스 리포트를 준비하려고 숙제를 사용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학생들이 may have to prepare 준비해야 될지도 모른다. A table that includes a column of information. 이 칼럼이 뭐냐면요. 열이죠, 열이죠. 그러니까 이거. 표를 그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테이블이잖아요. 테이블. 여기서 테이블은 탁자 아니다. 이 칼럼은 뭐냐면 이게 로야. 이게 행이야, 행. 그죠? 그렇죠? 이게 로거든. 이게 행이야, 행. 이 세로 있는 요게 뭐냐면 이 기둥이잖아요. 이게 칼럼이에요. 열이야, 열. 알겠지? 그러니까 정보에 열들을 포함하는 테이블을 준비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정보에 관련한 이 칼럼들을 포함하는 테이블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른다. 모른다로 끝나네요. 그러니까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뭐가 더 필요한 거야? 테이블이 더 필요한 거지. 표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하여튼 뭐 좋은 글은 아닌데 이 표가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표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된다. 정보의 표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자, 이 인지 불균형이라는 것은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 학생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이 모른다는 거. 이러한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뭔가를 더 알아야 돼. 근데 뭔가를 더 알아야 되는 그 무언가를 못할 때 그때 인지 불균형이 일어난대요. 오케이? 말은 그렇습니다. 인지 불균형이란 거는 자, 어떤 때 일어나느냐? 얘들이 깨달았어.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인지 불균형이 일어난대요. The students are motivated. 자, 학생들이 이제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거지. 해결책,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배우는 거죠. How to compose, 어떻게 이 테이블을 구성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또한 자,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거죠. 호기심이나 또는 뭐 어떤 탐험하려는 욕구 혹은 단순히 어떤 충동이죠. 뭔가 재밌는 뭔가를 시도하려는 충동. 들로 동기부여를 받는다. 자, 하여튼 뭔 소리인지 어려운데요.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글이 주는 뜻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선 동기부여의 인지적 관점이라는 것은 동기부여가 뭔가 왜 생기는가 이런 것들인데 개인들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받는다인데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뒤쪽으로 가보면 큰 의미는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인지 이론가들이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개인들은 그들이 cognitive disequilibrium 예를 인지 부조화, 인지 불균형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 그때 이제 motivated를 하는데 이 인지 불균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속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지 불균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쌤이 아까는 이 인지 불균형 속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뒤쪽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선 인지 불균형이 언제 생기냐면 뭔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플러스 알파 알아야 될 게 더 필요할 때, 그렇죠? 알아야 될 게 더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 표를 만들어야 된대. 그렇죠?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 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표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정리해 볼게요. 인지 불균형 어떻게 생기느냐? 뭔가 기본적인 목적이 있었어. 그런데 뭔가 더 필요한 걸 알게 되었어. 근데 그 더 필요한 걸 할 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원래 해야 되는 건데 더 필요한 게 생겼어. 근데 이 더 필요한 거를 할 줄을 몰라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제 인지 부조화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말이죠. 이 상황이 뭐야? 인지 부조화죠, 그렇죠? 이러한 인지 부조화가 생겼을 때 학생들은 뭐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에 얘들이 그 다음에 모를 때 모티베이티드 되는 거야.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 있는 거야. 과연 이게 보자. 주어진 문장을 집어넣는 게 쉬울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눈으로 볼 때는 이 내부 풀라 그러면 뭐 틀렸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해되죠? 뭔가 숙제가 있다. 더 알아야 된다. 근데 그것도 잘 못하겠다. 이때 애들이 그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인지 불균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인지 불균형이 생겼을 때 모티베이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인지 불균형이야. 그 다음에 일기 인지 불균형 상황에서 애들이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는 추가적으로 사람들은 뭐 위에서는 인지 불균형 때문에 이 동기를 부여받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동기부여를 받는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오케이? 인지적 비평형 이것도 안 읽어봤네 내가.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나중에 보시고 또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질문해 주세요.